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텐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나스닥 2% 밀리면서 불안했는데요. 월요일 일장이 좀 오르면서 그나마 우리가 좀 이번 연휴는 좀 혜택을 좀 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강하게 못 오르는 거죠.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 반등은 약한 게 그게 이제 전형적인 약세장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발표하는 이제 물가지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피크아웃 되기를 기다리면서 생각보다 피크아웃 징후가 나타나면 조금 올랐다가 또 밀리고 기대치 못 미치면 또 밀리고 뭔가 좀 계속 봤던 그림들 3월, 4월, 5월에 봤던 그림들입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고요. 소위 이제 피크아웃을 보려고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주 흐름입니다. 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조금 밀리죠. 1% 가까이 밀려나면서 2645고요. 코스닥도 1% 정도 밀려납니다. 다만 뭐 이제 밀리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단도 또 믿음은 있다. 전략하고요. 종목 대응이 여전히 필요한 그런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시장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1% 내외 하락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낙폭 조금 키우고 있는데 기관 매도가 거세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 쪽으로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잘 살펴봐야 되는 수급적인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탄력 떨어지네요. 기관의 매도가 IT로 오늘 대다수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이야기 속에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략 정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특징주는 좀 좋은 쪽에서 찾아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장 신고가 기록하면 더 좋은 흐름, 최근에도 좋았고 꾸준히 좋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 뭐 전투기 50여 대, 최대 2조 원 정도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수출 타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확정 소식은 아닙니다만 기대감이 좀 모락모락 피어오는데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해야 될까요? 일단 뭐 계약이 된 건 아닙니다. 네. 된 건 아닌데 폴란드 쪽에서 이제 그 FA50기인가요? 그게 이제 48대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대당 5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조 원 이상의 잭팟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이제 저희 쉬는 날 동안 이야기됐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가장 또 좀 불안하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좀 불안한 상태라 미국의 일부 방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수입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미국 쪽 물건들이 되게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이제 전량 다 사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 이제 한국산과 그다음에 이탈리아산 정도로 또 비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가격적으로나 성능으로 봤을 때 한국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 여전히 이제 충분히 되어 있고, 또 폴란드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 또 내한을 해서 카이를 둘러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인을 둘러보면서 구매 의사를 타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영국을 포함한 유럽 쪽의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어떤 그 GDP 대비 증액을 다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결국은 유럽 쪽은 국내 방산 업체들에게 굉장히 좋은 바이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GDP 대비 증액을 했다는 점은 국내 방산 업체들의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도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방산 업체들은 대부분 또 우주 항공 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멀티플까지도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방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커버리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어떤 뉴스의 플로우에 따라 좀 세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국방 관련된 방위 산업 쪽은 유럽발 어떤 여러 가지 증액 이슈에 굉장히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좀 천천히 우상향 그림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고요.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몇 달 내로 계속적으로 한두 개씩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정말 MVP 종목 하나 꼽으라면 한국항공우주 꼽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정도로 정말 좋은 흐름, 쉬지 않고 시장에 영향받지 않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또 7% 급등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이슈 속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세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유주 가겠습니다. 오늘 테마 상승률로 놓고 보면 테마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또 정유예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모두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밤사이 천연가스 급등하면서 또 가스주들도 올라가고 또 유가는 밤에는 살짝 내렸으나 그래도 전체적인 레벨이 계속 올라와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정유주도 또 강세입니다. 이익도 워낙 좋았고요. 정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찌 짜세요? 네, 뭐 유가가 이번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50% 증산에 관련된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 내에 여러 회원국들이 있는데 이 50% 증산에 대한 물량들을 각 회원사마다 균등 분할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실제 오펙 플러스 내에서 증산 여력이 있는 나라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UAE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국가들은 지금 현재 할당량도 못 채우고 있는 국가들이 뭐 앙골라,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고 러시아는 또 제재 때문에 오히려 더 유가 생산량이 원유 생산량이 줄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앙골라, 나이지리아, 러시아까지도 증산에 대한 할당량을 똑같이 배분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부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다음에 UAE 정도가 이제 할당받은 물량 이외에는 사실은 증산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산 합의 관련된 50% 증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충분하지 못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형식적인 증산 합의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을 가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고 중국도 6월부터 지금 봉쇄가 완화되면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소 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날아가서 일단 사우디 쪽의 증산 요청을 좀 개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6월 말에 사우디에 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계획 없다라고 다시 또 우리가 쉬는 날 동안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6월 말에 가기로 했던 이슈가 7월로 조금 연기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만약 7월 달에 정말 넘어가서 직접 사우디 쪽에 넘어가서 증산 요청을 하게 된다면 변곡점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지금 비축유 방출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수요가 일단 나오는 분위기에서 일단 증산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거론돼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관련된 원유를 좀 더 추가적으로 증산하든가 아니면은 사우디를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넘어가서 약간 뭐라 그럴까 외교적으로 사과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사우디 쪽에는 굉장히 좀 외교적인 이슈 때문에 뭐 많이 사실은 대선 구간에 캠페인 구간에 사우디 황제자 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사과를 하면서 사우디 쪽에 증선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6월 말이나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관계에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가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당분간은 에너지 관련된 주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유가 관련된 스프레드가 원유 스프레드가 $5 정도 수준이면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제 BP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25 이상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계속 좋을 수 있다. 그러면은 S-오일을 포함한 원유 관련 에너지 관련주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들 포인트가 조금 이제 슬슬 이익을 챙기고 매도로 돌아서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또 부장님께서 한 번 더 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으로 곧장 연결해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영의 잔금해제, 오늘 KH바텍 폴더블 관련주 대표 투자죠. 회복과 성장을 기다린다. 첫 번째 포인트 곧장 이어 확인합니다. 폴더블 시장의 볼륨 성장. 5월 13일부터요. 폴더블 내에서 KH바텍이나 파인테크닉스와 같은 일부 종목들이 쉼 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록해 왔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 등이 맞물렸는데 오늘은 조금 떨어져요. 요거 매수 기회인 거예요? 이제 IT 섹터는 오더컷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2분기 출하량이 줄었고요. 올해 연간 작년에 2억 7천만 대 정도 뭐 글로벌 출하량이 있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3억 1천만 대 정도 출하량 증가가 예상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이던스가 다시 줄면서 2억 7천만 대에서 2억 8천만 대 정도로 좀 줄고 있고 작년 대비로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물량이. 근데 이제 IT 부품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오더컷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뭐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쪽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폴더블 폰인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올해 가이던스가 원래 출하량이 폴더블 폰이 1,300만 대 정도 가이던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1,600만 대에서 1,800만 대까지 지금 출하량 증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많지 않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좀 더 비싸고 프리미엄급에 대한 폴더블 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분위기고요. 1,800만 대까지 지금 올라오는 출하량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3,600만 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속적인 1, 2년간의 상승폭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KH바텍이 충분히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폴더블 관련 부품 비중이 61%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66%까지 폴더블 부품 비중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전사 이익으로 본다면 폴더블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80%를 좀 넘을 거리기 때문에 사실 폴더블 폰의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매출액은 4,500원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470억대까지 전망되면서 작년 대비 영업이익도 75%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더블 폰을 가면서 힌지 부분이 듀얼 힌지에서 이제 싱글 힌지로 좀 바뀐다.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듀얼에서 싱글 힌지로 바뀐다면 뭐 부품 2개 들어간 게 1개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형태와 구조의 약간 변화로 보는 게 맞고 듀얼 힌지가 부품이 2개 들어가다가 싱글 힌지가 부품이 1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이고요. 크기와 공급 단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좀 독점화 구조다 보니까 이게 다변화된 어떤 그런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업체 다변화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KH바텍이 다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점유율 부분인데 결국은 S코넥이라든지 UIL, 그 다음에 파인테크닉스, 서진 시스템 등의 기업들이 이원화 자리를 계속적으로 넘봐왔죠. 근데 경쟁력 우위에서 KH바텍을 좀 따라오기가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MS 점유율 부분에서도 하반기 힌지 기반의 실적 급반등은 KH바텍 상당히 견조하게 가고 있고 다른 업체들이 지금 어떤 좀 진입에 대한 계속 어떤 그런 노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독점적인 MS가 충분히 갈 수 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힌지 업그레이드 때문에 또 공급 단가라든지 수익률도 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듀얼 힌지에서 싱글 힌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 때문에 또 공급 단가나 이익률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봅니다. 그래서 물량 확대가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MS가 크게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량이 더블로 늘고 올해 대비 내년도 또 더블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 확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실적 주가는 PER 한 10배 정도 거래 수준입니다. 과거 뭐 9개년간 최저점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 구간이어서 고평가는 아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힌지만 갖고 또 논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 부분에서는 인도 법인을 통해서 브라켓 이 부분이 좀 나가는데 내장 브라켓 같은 경우는 중소형 부품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출하량이 좀 적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출하량이 꺾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올해 조금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 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도 법인을 통한 내장 브라켓 매출도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애드업을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KH바텍은 조정 시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최근에 주가가 18,4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주가가 23,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단숨에요. 예,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눌림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보고요. 5일선 플레이 내지는 5일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기관선이 21선 정도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건데 당분간은 어쨌든 좀 눌림목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격이지만 좀 더 눌림만 하더라도 매수 조건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KH바텍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가능.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 보시는지? 네, 개인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추가적인 흐름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다음 종목이 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화를 갖고 계셔요. 네. 삼성전기 우려보다 성장의 주목. 왜냐하면 그 어떤 이슈에도 별로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계속 조금 밀려나다가 악재 이슈에는 좀 더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접근해 보죠. MLCC나 기판이나 여러 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는 있었으나 반응이 없었고요. 오히려 우려에는 극명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이었죠. 이번에 또 FCBGA 관련해서
쇼티지가 끝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지난 목금에 기판주 내릴 때 또 같이 조금 목요일에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사도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네, 기판 관련주는 심택이나 더덱전자 이렇게 좀 많이 두드려 맞았죠. 네. 뭐 많이 올랐다는 점도 부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던 그 패키지 기판에 대한 약간의 뭐 리포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리포트의 내용에 대한 뭐 잠깐 간략한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 내용 그겁니다. 이 FCBG에 관련된 이 공급이 쇼티지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쇼티지를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리포트가 나온 거는 한국 업체에 대한 리포트가 아니었고 일본 업체에 대한 리포트였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이비덴이라든지 일본 업체 두 개가 사실은 그날은 급락했었어요. 네. 뭐 6에서 7% 급락했고 그 영향으로 한국도 급락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 업체들이 다 회복을 했어요. 주가가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업체들이 빠진 것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이례적인 어떤 부분이었다. 그래서 일본 업체에 대한 ROE 하락 우려, 이 부분이 충분히 그 리포트의 내용이 되면서 한국이 똑같이 빠져버렸는데 일본 업체는 분명히 급락 이후에 다시 급반등을 주면서 거의 다 주가는 회복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그 FCBG에 관련된 공급이 쇼티지에서 이제 충분히 공급량이 충분해진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그 리포트에 대한 반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FCBGA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여전히 쇼티지예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뭐 관련된 캐파 증설과 관련된 뉴스를 내고는 있는데 이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해서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사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 관련된 뭐 패키지 기판이나 이런 쪽도 고사양화가 되면 두 가지가 요구가 돼요. 사양화가 굉장히 고사양화 되면 결국은 적층형이 올라가야 됩니다. 결국은 층이 단층이 아니라 적층에서 굉장히 고단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면적화로 바뀝니다. 고사양화 되려면 대면적화. 그러면은 캐파 증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가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물량 증가 많이 안 나오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지금 최근에 대규모 투자라든지 캐파 증가 관련된 이슈가 발표되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그럼 그 이유 때문이면 사실 기판 내에서 삼성전기를 고르신 이유가요? 뭐 대덕전자나 다른 쪽이 더 사실 지금으로서는 더 공격적인 증설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기가 너무 눈에 띄게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뭐 해성지수 이런 종목들은 꽤 많이 주가가 올랐죠. 근데 삼성전기는 사실은 그 수혜도 못 보고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온 부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기판 관련된 이슈는 일본 업체에 관련된 ROE 하락을 염두한 리포트였는데 한국에 영향을 받았고 말씀드렸던 일본 업체들은 그다음 바로 급반등해서 주가 회복을 다 했다는 점이죠. 한국 업체들은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약간 억울하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관련된 패키지 기판 업체들이 캐파 증설함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있고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25% 정도 쇼티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공급 증가가 또다시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25%의 쇼티지를 바로 한 번에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은 아직은 좀 타이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캐파 증가는 2024년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캐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실적단의 부분들이 패키지 기판 쪽이 그렇게 너무 염려스러울 부분은 아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두드려 맞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고개가 너무 들다 보니까 눈에 보인 거죠. 약간 올랐으니 좀 팔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의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수급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돌아서기가 조금 만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 2분기 숫자에서 숫자를 보여준다면 또다시 이제 회복이 신뢰가 되겠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패키지 기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FCBG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지금 우려가 반영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장용 관련해서 MLCC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비중이 사실 좀 삼성전기 좀 높은 편입니다. 중국 쪽이 2분기가 스마트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삼성전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의 6월 달부터 봉쇄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일단은 바닥권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MLCC 같은 경우는 점점 가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장용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대당 한 1000개 정도가 MLCC가 들어갑니다. 근데 전장용으로 지금 진화되면서 대당 10,000개에서 20,000개가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물량 증가가 되기 때문에 MLCC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영상 처리로 가는데 전장으로서 현상 대당 이제 6개 정도가 들어가던 것이 12개 수준으로 채용이 더블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카메라 모듈 수요도 충분히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성장성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이라면 삼성전기는 충분히 저가 부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그리고 빠지니까 빠지는 만큼 기관 외국인 손절매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천천히 저점에서 좀 매집을 해가면서 하반기 내년을 바라보는 삼성전기의 투자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에버그린님이 삼성전기 전장 쪽으로 결국 MLCC 가줘야 되는데 라고 올려주셨어요.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패키지 기판 사고 있는 사업부 자체는 메리트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아직 못 잡고 있죠. 삼성전기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좀 긴 시계열로 간다면 얼마 목표가 생각하세요? 네, 개인적인 목표가는 2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만 원 삼성전기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KH바텍과 삼성전기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박근영 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